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닷길이 멈췄어. 미사일 때문이 아니야. 폭탄 때문도 아니야. 종이 한 장 때문이야. 호르무즈 해협, 폭이 서울에서 수원까지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물길로 전 세계 석유의 20%가 빠져나가고 있었거든. 한국 원유의 70%도 여길 지나고. 그런데 2026년 3월 이 바닷길이 사실상 닫혔어. 미국 군함이 바로 옆에 떠 있는데도, 항공모함 전단이 배치돼 있는데도 배가 안 움직여. 왜? 보험이 끊겼거든. 드론 몇 대가 날아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전 세계 보험사가 이 해협을 포기했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건 군사전쟁이 아니야. 보험전쟁이야.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건 미국 해군이 아니라 너의 지갑이야. 지도를 좀 봐볼게. 페르시아만,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이라크, 이란까지 세계에서 가장 기름이 많은 나라들이 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어. 그런데 이 바다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 호르무즈 해협이야. 폭이 39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야. 그 정도면 넓어 보이지. 근데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는 10km밖에 안 돼. 들어오는 길 3km, 나가는 길 3km, 나머지는 완충 구간이야. 세계 경제의 핏줄이 고작 이 정도 폭에 걸려 있는 거야. 이 좁은 물길을 하루에 석유 2천만 배럴이 지나가.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20%야. 바다로 실어 나르는 석유만 따지면 4배럴 중 하나가 여길 통과해. LNG도 전 세계 교역량의 20%가 이 해협을 빠져나가고, 여기서 빠져나간 석유가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아시아야.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80% 이상이 아시아행이거든. 그 중에서도 한국,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지나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인 나라에서 원유의 70%가 한 곳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호르무즈가 다른 이유야. 수에즈가 막히면 아프리카 남쪽을 돌아가면 돼. 시간은 걸리지만 길은 있어. 파나마가 막혀도 마찬가지야. 다른 루트가 존재해. 그런데 호르무즈는 달라. 여길 지나지 않으면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탈출구가 없어. 파이프라인은 하나 있긴 해. UAE가 호르무즈를 안 거치고 인도양 쪽으로 기름을 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거든. 하루 150만 배럴 정도 보낼 수 있어. 근데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양이 하루 2천만 배럴이야. 파이프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양은 전체의 7, 8%에 불과해. 나머지 92%는 갈 곳이 없어. 다시 정리하면 이래. 세계에서 가장 기름이 많은 바다에서 나가는 문이 하나뿐인데 그 문의 폭이 서울에서 수원까지야. 우회로는 사실상 없어. 그리고 한국은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원유의 70%를 그 문 하나에 걸고 있어. 이 바닷길이 세계 경제의 목구멍이라는 말, 이건 비유가 아니야. 진짜 목구멍이야. 그런데 이 바닷길을 막으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 군함? 미사일? 아니야. 그 답이 좀 이상해.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게. 이 전쟁이 시작된 건 2026년이 아니야. 이란이 왜 이 좁은 바닷길에 집착하는지 이해하려면 118년 전으로 가야 해. 1908년 5월 26일, 영국인 기술자가 이란 남서부 마스제데 솔레이만이라는 곳에서 원유를 찾아냈어. 중동 최초의 석유 발견이었지. 이 한 방이 20세기를 통째로 바꿨어. 그런데 정작 그 석유의 주인인 이란은 돈을 못 만졌어. 영국이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 회사를 세웠고 그게 지금의 BP야. 이란 땅 밑에서 뽑아 올린 기름을 영국이 가져가고 영국이 팔았어. 수십 년 동안 이란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기름이 배에 실려나가는 걸 그냥 지켜봐야 했어.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안 그랬지. 1953년 모사데그라는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선언했어. 이란의 기름은 이란 거다. 당연한 말이야. 그런데 미국이 뭘 했냐면 1953년 8월 19일 CIA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사람을 끌어내렸어. 작전명 에이젝스.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를 미국이 직접 뒤집어 엎은 거야. 이건 나중에 CI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야. 이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내 나라 기름을 내가 갖겠다고 했더니 외국이 와서 정부를 갈아치운 거야. 이 분노가 어디로 갔겠어? 26년을 참았어.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터졌어. 국민투표 찬성률 98.2%. 사실상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난 거야. 그리고 혁명 직후인 1979년 11월 4일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어. 미국 외교관 52명이 인질로 잡혔고 444일 동안 풀려나지 못했어. 이란 입장에선 26년간 쌓인 분노의 폭발이었고 미국 입장에선 역사상 최악의 외교적 굴욕이었어. 이때부터 두 나라는 원수가 됐어. 그런데 진짜 악몽은 그 다음이었어.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졌고 8년을 끌었어. 이 전쟁 중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지옥이 됐어. 양쪽 다 상대편 기름줄을 끊으려고 민간 유조선을 노렸거든. 이라크가 상선 283건을 공격했고 이란도 168건을 공격했어. 기름을 실은 배를 골라서 미사일을 쐈어. 민간 선원만 400명 넘게 죽었어. 이게 탱커 전쟁이야. 군함끼리 싸운 게 아니라 기름 실은 민간 배를 때린 거지.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터가 된 건 이때가 처음이야. 그러다가 1988년 4월 14일 미국 군함 USS 세뮤얼 B 로버츠가 이란이 깔아둔 기뢰에 맞았어.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나흘 뒤에 답이 왔어. 1988년 4월 18일 프레잉 멘티스 작전. 사막이라는 뜻이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을 정리해볼게. 미 해군이 이란 석유 플랫폼 2개를 박살냈어. 이란이 맞서 싸워보려고 프리기탐을 보냈는데 격침당했어. 고속정 다수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이 치른 가장 큰 수상 전투였어. 그리고 그건 단 하루 만에 끝났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되기 전에 이란 해군 전력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어. 이란은 그날 뼛속까지 배웠어. 정면으로 붙으면 진다는 걸. 군함 대 군함으로는 절대 미국을 못 이긴다는 걸. 이 1988년의 참패를 꼭 기억해둬. 나중에 다시 나오거든. 이란은 그날부터 38년간 딱 하나만 생각했어. 정면으로 붙지 않고 이기는 방법. 군함을 만들어서 맞붙는 게 아니라 군함이 아무리 와도 소용없게 만드는 방법. 2026년 2월 28일 이란은 드디어 그 방법을 꺼냈어. 2월 28일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움직였어. 작전명 오퍼레이션 에피퓨리. 12시간 동안 약 900회 공습이 쏟아졌어. 이란의 군사시설, 핵시설, 지도부를 한꺼번에 때렸어. 그리고 그날 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됐어. 최고 지도자가 죽었어. 이란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야. 나라의 정신적 지주이자 최고 권력자가 하루 만에 사라진 거야. 1953년에 총리를 CIA가 끌어내렸고 1988년에 해군이 하루 만에 박살났고 이제 최고 지도자까지 잃었어. 70년 넘게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졌어.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 보복이 시작됐어.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군사시설이 아니었어.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이었어. 세계 최대급 LNG 생산단지가 직격을 맞았고 카타르 에너지는 생산 전면 중단을 선언했어. 불가항력이라고. 전 세계 LNG 교역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곳이 하루아침에 멈춘 거야.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경고를 날렸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 3월 1일.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세계가 목격했어. 유조선 스카이라이트가 피격당했어. 선원 2명이 사망했어. 경고가 아니었어. 실행이었어. 3월 2일. IRGC가 공식 선언을 했어. 해협은 닫혔다. 지나가려는 배는 불태우겠다. 자, 여기서 아까 기억해두라고 했던 게 나와. 1988년 프레잉 멘티스. 이란이 군함으로 미국 해군의 정면 대결을 벌이다가 하루 만에 해군 전력이 괴멸당한 그 사건. 프리기탐이 격침되고 석유 플랫폼이 날아갔어. 이란은 그날 뼛속 깊이 새겼거든. 정면으로 붙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래서 38년 동안 딱 하나만 연구했어. 정면 대결 없이 이기는 방법. 2026년 이란은 드디어 그 답을 꺼냈어. 이란은 비싼 군함을 만들지 않았어. 항공모함도, 구축함도, 잠수함 함대도 아니었어. 드론이었어. 값싼 드론 몇 대. 그걸로 충분했어. 생각해봐. 미국식으로 싸우려면 항공모함 한 척 건조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어. 이란한테는 그 돈이 없어. 근데 드론 한 대에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돈이 들거든. 이걸 수백 대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 폭 10km짜리 좁은 바닷길을 지나는 배는 언제 어디서 공격받을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미국 해군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세계 최강이라는 항공모함 전단이 바로 그 바다에 배치돼 있는데도 상관없어.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면 알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 95% 이상 줄었어. 하루에 수천만 배럴이 빠져나가던 바닷길이 거의 텅 비었어. 200척 넘는 유조선이 페르시아만 안에 갇혔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기름을 가득 실은 채 바다 위에서 그냥 떠 있는 거야. 이란이 아닌 나라가 직격을 맞았어. 이라크야. 이라크 남부 유전에서 하루에 430만 배럴씩 뽑아내고 있었거든? 그런데 기름을 실어 나를 배가 못 들어와.
유조선이 갇혀 있으니까. 저장 시설이 꽉 찼어.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생산을 줄여야 했어. 430만 배럴이 130만으로 떨어졌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80만 배럴까지 주저앉았어. 생산량의 80% 넘게 사라진 거야. 이라크가 하루에 잃는 돈만 약 2억 7천만 달러. 매일 그만큼이 증발하고 있었어. 정리하면 이래. 이란은 38년 전 참패에서 답을 찾았어. 미국 해군을 이길 필요가 없었어. 바다를 위험하게 만들기만 하면 됐거든? 1988년에 그남으로 이기려다 졌잖아. 그래서 이번엔 방법 자체가 달랐어. 드론 몇 대가 날아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이 사실상 멈췄어. 세계 최강 해군이 떠 있는데 배가 못 지나가. 군함으로는 이 상황을 풀 수가 없었어.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잘 생각해봐. 드론 몇 대가 어떻게 군함이 호위하는 바닷길을 막은 거야? 미국 해군이면 드론 정도는 격추할 수 있잖아. 이지스 구축함에 항공모함 전단까지 떠 있는데 유조선이 못 지나간다고? 뭔가 앞뒤가 안 맞아. 군사력만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바다가 멈춰버린 거거든? 여기서 맨 처음에 던진 질문이 풀리기 시작해. 이란은 비싼 군함을 만들지 않았어. 드론 몇 대로 충분했거든. 왜냐면 진짜 무기는 드론이 아니었으니까.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어. 종이 한 장이었어. 자, 여기서 맨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 미국 군함이 바로 옆에 떠 있어. 항공모함 전단까지 배치돼 있어. 그런데 배가 안 움직여. 왜? 답은 군사력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 있었어. 배가 바다에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 보험이야. 정확히 말하면 전쟁 위험 보험. 배가 분쟁 지역을 지날 때 혹시 사고가 나면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거든. 이 보험을 누가 만드느냐? P&I 클럽이라는 게 있어. 풀어서 말하면 전 세계 선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상호보험 조합이야. 쉽게 말하면 배 주인들끼리 만든 보험 협동조합. 이 조합이 얼마나 크냐면 전 세계 원양 선박 톤수의 90%를 이 조합이 인수하고 있어. 사실상 바다 위의 모든 대형 선박이 여기 가입돼 있다고 보면 돼. 위험 지역을 지날 때 내는 특별 보험료가 있어. 평소엔 선박 가격의 0.2% 정도야. 근데 호르무즈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기 시작하자 이 숫자가 완전히 달라졌어. 48시간 만에 선가의 1%를 넘어섰어. 5배 이상 뛴 거야. 이게 실제로 얼마냐? LNG 운반선 한 척이 호르무즈를 한번 지나가는데 추가 보험료만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이야. 한 번 지나가는데. 그런 게 진짜 결정타는 보험료가 아니었어. 해지 통보였어. 3월 1일 가드, 스콜드, 노스 스탠다드, 런던 P&I 클럽, 아메리칸 클럽, 세계 주요 P&I 클럽들이 일제히 72시간 해지 통보를 발송했어. 전쟁 위험 확장 담보라는 게 있거든. 전쟁 중에도 보험이 유효하게 해주는 특약인데 이 특약에는 조항이 하나 붙어 있어. 위험이 급변하면 72시간 안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통보가 나간 지 정확히 72시간 뒤 3월 5일 자정에 발효됐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전쟁 위험 보험이 사라졌어. 보험이 없으면 배는 못 떠나.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야. 선장이 아무리 용감해도 군함이 옆에서 호위해줘도 소용없어. 보험 없이 출항하면 사고가 났을 때 선사가 파산하거든? 수천억 원짜리 배와 화물을 보험 없이 굴릴 선사는 이 세상에 없어. 군함이 옆에 붙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 보험은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아니야. 사고가 났을 때 돈을 준다는 약속이야. 군함은 사고를 막아줄 수 있어도 이미 나버린 사고에 돈을 대신 줄 순 없어. 미 해군이 호르무즈에 군함 100척을 띄워놔도 보험사가 도장을 안 찍으면 유조선은 항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재밌는 건 1988년 탱커 전쟁이랑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져. 그때도 이란이 상선을 공격했어. 보험료가 올랐지. 그런데 보험은 유지됐어. 프리미엄이 비싸졌을 뿐 보험 자체가 끊기진 않았거든. 그래서 미국 군함이 호위하면 배가 다닐 수 있었어. 그런데 2026년은 달랐어. 보험이 아예 사라졌어. 군함이 호위해도 의미가 없어진 거야. 이란은 38년 전에 군함으로 붙어서 졌잖아. 그래서 이번엔 군함을 상대하지 않았어. 군함 뒤에 있는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야. 드론 몇 대가 날아다닌다는 사실 하나로 전 세계 보험사의 도장을 멈춰 세운 거야.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호르무즈가 막히면 내 지갑에서 정확히 얼마가 빠져나가는 걸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보험 전쟁의 청구서는 결국 너한테 날아와. 그래서 이게 너한테 얼마짜리 청구서냐? 호르무즈가 막히자마자 유가가 미쳤어. WTI 원유 선물이 일주일 만에 35%에서 38%까지 뛰었어.
1983년에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로 사상 최대 주간 상승폭이야. 40년 넘게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야. 브렌트유는 3월 27일 종가 기준 배럴당 112달러 57센트.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숫자야. 근데 유가가 올랐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야. 도미노가 시작돼. 한국은 원유의 70%를 호르무즈를 통해서 들여와. 이 길이 막혔으니까 원유 공급의 70%가 차단될 위험에 놓인 거야. 물론 비축유가 있어. 한국은 석유 비축유가 208일분이나 돼. 세계 6위야. 그중 정부가 직접 풀 수 있는 건 약 121분이야. 당장 내일 기름이 끊겨도 4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소리지. 근데 문제는 비축유가 있다는 게 안심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비축유는 쓰는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거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세가 올라. 전기세가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올라. 공장 비용이 오르면 물건값이 올라. 물건값이 오르면 네가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이 올라. 주유소 가격표부터 시작해서 택배비, 난방비, 라면 한 봉지 가격까지. 석유가 안 들어가는 물건이 없으니까 안 오르는 게 없어. 이게 끝이 아니야. 봉쇄가 3개월을 넘기면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까지 치솟을 수 있어. 한국처럼 뭘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구조의 나라에서 원가가 12% 가까이 뛴다는 건 수출 경쟁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팔아야 하니까 안 사는 거지. 더 무서운 시나리오도 있어.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이 0.7%포인트 깎여.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5.1%까지 올라가. 한국은 더 심해. 경제 성장률이 1% 초반대까지 주저앉을 수 있어. 물가는 5%까지 뛸 수 있고.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는 뛰는 거야. 경제학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이야.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한국 수출 단가는 2% 넘게 오르고 수출 물량은 2.5% 가까이 줄어. 만드는데 더 비싸지는데 팔리는 양은 줄어드는 거야. 나라 살림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환율까지 흔들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또 올라. 악순환이야.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서 잠정 합의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 3월 중순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합의가 발표됐거든?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한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어. 조건 없이 굴복하라는 거야. 이란이 그걸 받아들였을까? 아직 안 했어. 합의는 발표됐지만 이행이 안 되고 있어. 종이 위의 약속이 현실이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 120일, 정부 비축유가 버티는 시간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 이 안에 끝나면 우린 운이 좋은 거야. 안 끝나면 그때부터가 진짜야. 비축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시간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때는 선택지가 없어. 이 흐름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볼게. 경제 암행어사였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줘.